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치사율이 5%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중증 없이 대부분 안정적인 데다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났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전남 지역 행사와 축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00만 명이 방문한 순천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체온 측정을 하거나 소독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구촌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 수는 1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사스 당시 사망자를 넘겼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환자들이 다녀간 곳의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는 세계 27개국 17,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362명, 하루 만에 57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필리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감염자가 숨진 첫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2월 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15명, 이 밖에 유증상자 6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라도 군산과 강원도 강릉까지 확진자가 나왔거나 확진자가 거쳐간 지역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에 관심이 쏠리면서 다녀간 곳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확진자가 언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만든 동선 지도는 확진 환자별로 다녀간 곳이 표시되어 있어 감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도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염 사례까지 다양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격리 기준 등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0여일. 이 사이 감염 경로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밥을 함께 먹은 뒤 2차 감염된 6번째 환자. 이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격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들과 최대한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2번씩 호흡기 질환, 기침이나 인후통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격리 조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확진 환자와 얼마나 가깝게 접촉을 했느냐를 따져 대응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되는 겁니다. 중국 방문 이후 14일까지
증상 잠복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라고 하시는 것은 집안에서 본인이 격리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도 피하셔야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만 격리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을 고비로 보고 이르면 4일부터 새로운 격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여러 확진자 가운데 8번째 환자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새 검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음성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인천으로 들어온 8번째 확진자. 입국 나흘 뒤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사흘 뒤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번엔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환자가 음식점과 대형 마트 등에 들린 후입니다. 보건당국은 발병 초기엔 바이러스 양이 적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좀 적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2차나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환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이상 증상이 없는 시기에 주변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라고 하죠.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심지어 증상이 가벼우면서 또는 자기를 느끼지 못하면서 감염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부분들은 좀 소수이고요.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온 경우 열이나 기침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시행하고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모두 14일 자가 격리에 나서는 등 방역망을 다시 더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치사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2%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감염 환자들은 중증 없이 대부분 안정적인 데다 완치 판정을 앞두고 퇴원을 검토 중인 환자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치사율 제로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고정민 기자입니다. 3일 자정을 기해 확진 판정을 받은 신종 코로나 환자는 17,000여 명. 이 가운데 3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중국 현지는 공포감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最近因为武汉肺炎的关系，人们都不太外出，街上的行人少了很多，大家都担心被传染。 현재까지 집계된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은 2%대입니다. 바이러스는 중국 외에도 30개국 가까이로 번져나갔지만 사망자는 중국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중국 외에는 필리핀 1명뿐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3일 오후 5시 기준 15명이지만 중증 환자 없이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으로만 보면 치사율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의 전 세계 평균 치사율이 4에서 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치사율이 30%를 넘어섰던 메르스와 10%대인 사스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일본의 의료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은 강하지만 가벼운 증상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유행이 진행되면서 더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 환자의 퇴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취약할 수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감염증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상태인데요. 정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신중히 검토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이진철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3일에 올라와 현재까지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밖에 나오는 자체가 좀 꺼려지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더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도 그렇게 조금 해주는 게 우리 이 국민 입장으로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왕래도 많고 이러니까 그걸 좀 차단을 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한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지금 이 중국 전역을 확산되지 말아 그런 법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초기에 이거 뭐 우리 국내에서 이거 높은 분들이 단단히 이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중국인이 아니라도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이 알고 활동이나 이런 걸 좀 제한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방송에 보면은 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니고 막 그렇더라고요. 쇼핑센터도 가고 그래서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정부도 그런 거를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지사지로 이 상황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입장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역을 제대로 하면은 꼭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강화하는 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입국 금지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 발병을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치료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입국 금지를 시킨다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 외교관계라는 게 우리가 좀 항시 중국어는 좀 거꾸로 잘못하면 왜 우리나라 경장이 뭐 수출해서 많이 먹고 사는 나라라서 그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한적으로 좀 했어. 정부의 제한적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지만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피해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리 교민 700여 명은 현재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아산에서 입소자 중 첫 확진이 나왔는데요.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중국 우한 교민들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20대 남성이 고열 증세 등을 보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검사 결과 국내 13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 어제 아침에 약간의 기침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소자 첫 확진 소식에 인근 초사동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끊긴 식당들은 매출이 줄거나 아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대목이지. 한번 또 일이라도 계약이야. 인재개발원은 일반 경찰. 이거 연수원은 형사. 한번 들어오면 한 800명, 900명씩 들어오니까 엄청 크죠. 엄청. 말도 못하죠. 뭐. 지금 장사도 안 돼. 이것 때문에. 다 문 닫았어. 다 김밥집은 순대집에 다 문 닫았어.
미치겠대요. 가자 이렇게 든다니 솔직히 싫어. 상권 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는 주민들도 눈에 띕니다. 마을 분여회에선 깨끗한 거리를 위해 쓰레기 줍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안했지 이제. 근데 지금은 편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를. 아니 뭘 불안해 다르게 또 소독도 하고 다 하는 걸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뭐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마을 청소를 하자고 그렇게들 상의했어요. 현재 이곳엔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빠져나온 교민과 체류자 등 52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14일 동안 1인실에서 생활하며 매일 2차례 의료진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외부 출입과 면회도 금지되며 식사는 하루 3끼 도시락으로 제공됩니다. 방역당국은 13번째 확진자가 비행기와 버스, 임시생활시설에서 다른 교민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옮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학이 끝나면서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개학했거나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 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안 보내는 학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같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번 주에는 어린이집도 안 보냈거든요. 지금 나와보면은 여기 막 진짜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나만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는 조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학생이 등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22개 시군 학교를 대상으로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물품 지급을 완료했고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등교를 중지하고 출석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졸업식도 학급 단위로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서 상황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선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행사 개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안내를 했고요. 더불어서 학교에 대한 방역 소독 등의 사전 조치도 역시 이루어지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토록. 최근 전라북도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해 인근 지자체 모든 학교에 당분간 휴업 조치가 내려진 상태. 전남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될 경우 입학식이나 소풍, 방과 후 학교 등 단체 활동에 대해 재검토 등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행사와 축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 올해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34만여 명이 찾아 439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효자 축제로 자리매김한 축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까지는 확산 추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3월 초 행사라서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는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개최 유무를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장안군도 오는 7일 예정된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밀집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진도와 신안, 담양군은 매년 연초에 진행했던 국민과의 대화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해남군 의회 의원 11명은 오는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하려던 제주도 국내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2박 3일간 국내 연수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결국은 연수를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산시성과 장시성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전남 주간 행사를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도 연륙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 대회도 최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행사 취소나 연기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여수시에 보냈습니다. 여수시와 고흥군은 내부 협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은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순천만 국가정원도 대응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입구입니다. 기존에는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만 지난주부터는 입장하기 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할 과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체온 측정입니다. 추운 바깥 온도를 고려해서 체온을 검사하는데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은 입장이 전면 금지되고 당사자와 협의해서 순천시 보건소나 지정병원으로 이동 조치합니다. 아직까지 체온이 높아 입장을 못한 사람은 없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번거로울 법하지만 관광객들도 흔쾌히 협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초기 방역으로 잡아주시니까는 감사한 일이죠. 우선 놀러 와가지고 괜히 병 걸려서 기분 나쁘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에서 잡아주시니까는 마음 놓고 국가정원 구경할 수도 있고. 안전수칙을 해주니까 검열을 해주니까 좋고 여행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이러니까. 지난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 10%가량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만큼 중국인이나 대만인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체온 검사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은 비수기라 관광객 수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에서 30%가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순천시는 모든 출입 차량을 소독하고 손소독젤과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예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람객 대상으로는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입장토록 하고 있으며 희망자에게는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안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하고 있는 등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순천만에 찾아든 철새들의 고병환성 AI 발생으로 확산 방지에 힘썼던 순천시.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커지면서 관광객 관리까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순천시가 시민과의 대화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4월 15일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전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내국인 중 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전수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거주지와 증상을 파악하는 등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감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간 진행됩니다. 조사관이 전수감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다
잠복 기간 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전수감시 대상자 외에도 지역에서는 의심 증세나 감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저한 관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전라남도가 중국 상하이에 개설된 통상사무소를 한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는 오는 9일까지 공공기관 출근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도 현재 파견한 5급 사무관급 사무소장 등 6명을 철수시켰습니다. 현재 상하이 사무소장은 귀국해 가택 격리 중이며 중국 현지인 직원 5명도 자가에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또 중국 저장성에 교류차 파견된 6급 직원 역시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중국서 파견된 직원 역시 지난달 29일 입국했지만 전남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는 앞서 오는 5월 예정인 산시성 저장성과의 우호 교류 행사도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18년 말 기준 전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8.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도가 100.9%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세종, 인천은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유일하게 50%대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감염증 확산 방지 1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광양시가 방역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시보건소와 광양사랑병원 2곳을 선별 진료소로 선정하고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하면서 접촉자를 관리하기 위해 1:1 전담 공무원 31명을 지정했습니다. 광양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광양시 보건소나 광양사랑병원, 전남콜센터, 질병관리 콜센터로 연락해 먼저 증상을 알리고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도 심한 편인데요.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8도로 예년 이맘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크게 떨어질 텐데요. 이번 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차츰 풀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수요일에는 호남과 경북 내륙, 제주도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특히 이번 주 한파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